장훈아 가거라. 11장. 장훈이 찬바람에 얼얼해진 귀를 비비며 일터로 들어서니 어쩐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전반 아저씨가 저쪽에서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겨있다. 갑추리성 무슨 일이야? 야, 지난 봄에 중전마마가 돌아가셨잖아. 응, 그런데 이번에 궁궐 가까운 곳에 중전마마 명복을 비는 절을 짓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 명이 거기 가게 되었대. 궁궐? 전밭 아저씨도 가? 그럼 전밭이 일을 맡게 돼서 석수들 데리고 가는 건데. 궁궐 곽가에 중전마마의 명복을 비는 절. 장훈은 가고 싶었다. 한양에 가면 혹시 토끼는 할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 장훈은 전밭 아저씨에게 뛰어갔다. 한양에 일하러 가신다면서요? 전밭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면 안 될까요? 가고 싶으냐? 예, 거기서 저도 같이 잔심부름하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번 일은 단순히 돌 깎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깎아서 어디에 둘 거인가를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 막중하게 이를 데 없다. 큰 데서 일하다 보면 배울 게 많을 것이다. 품삯도 제대로 받을 거고. 전밭 아저씨도 들떠있는지 전에 없이 말이 길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꼭 데려가 주셔요. 꽤 오래 집을 비워야 할 것이다. 얼마나요? 대여섯 달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싶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장우는 그만 기운이 쑥 빠졌다.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오래 집을 비울 수는 없었다. 누이만 있다면. 천천히 생각해봐라. 전밭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지붕친 작업장으로 갔다. 장우는 하루 종일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다. 일을 배우고 품삯도 받는다면 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을 거야. 게다가 토끼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방법이 없을까? 집에 오니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 있었다. 장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셔요? 아, 아니다. 집신 엮는다고 용을 좀 썼더니 허리가 또 아프구나. 왜 무리를 하세요? 손목에 힘도 없으시면서. 저걸 봐라. 제법 만들지 않았느냐? 방 안쪽에 집신 한 켤레가 있었다. 장훈은 집신을 가져다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꽤 괜찮게 만든 집신이었다. 요즘 아버지는 손목에 힘이 좀 붙었다며 집신 엮기에 열중하였다. 그동안 엉성한 것 하나 만드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더니 오늘 것은 제법 단단하게 엮여 있었다. 잘 만드셨네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셔요. 허리도 그렇고 손목에 또 달라면 어쩌시려고요. 괜찮다. 장호는 얼른 밥을 해서 상을 차렸다. 눈여겨보니 아버지는 왼손은 가만히 두고 오른손만 썼다. 역시 무리가 된 것 같았다. 장호는 아궁이에 군부를 넉넉히 떼었다. 장호는 자리에 누워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한양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걸핏하면 편찮은 아버지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장호는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일터에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할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몹시 부산스러웠다. 석수의 반 정도가 가게 될 거라고들 했다. 장호는 애써 한양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일만 했다. 장돌아, 너도 같이 가면 좋은데 섭섭하다. 장훈이 점심을 먹고 나서 막대기로 흙바닥을 죽죽 긋고 있는데 갑출이 옆으로 와서 앉았다. 다음에 가지 뭐. 그래, 넌 아직 어리니까. 성은 한양 처음이야? 그래, 한양이라는 데가 말이야 사나이가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 데거든. 석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장원은 바닥에 한양이라고 썼다. 아저씨들 오늘은 한양 공부합시다. 그거 좋지. 한야에 가지라 임금님이 사시나니라. 사람들이 더듬거리며 읽고는 따랐었다. 전밭 아저씨가 가까이 와서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다. 장훈이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더니 나니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고 오복도 와 있었다. 나니야, 집은 어떡하고? 응, 아버지 외출 중이셔. 나는 안 물어보냐? 오복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성이야, 뭐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거지. 이 녀석 봐라. 나한테 잘 보여야 할 녀석이 말이야. 무슨 소리야? 성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아닐 텐데. 자, 국 씻겠다. 나니가 재촉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밥상에 여럿이 둘러앉으니 장우는 마음이 푸근했다. 오랜만에 토랑꽃과 도라무침이 오른 밥상이 푸짐했다. 아버지는 오늘따라 묵묵히 밥을 먹었다. 아버지 허리는 괜찮으셔요? 그럼 아주 괜찮다. 다행이에요. 늘 조심하셔요. 밥상을 물리고 장훈이 얼른 설거지를 했다. 나니가 그릇을 닦아 살강에 앉았다. 장훈아, 이리 앉아라. 장훈이 방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옆자리를 가리켰다. 오복과 난이도 나란히 앉았다. 장훈은 어리둥절했다. 어째 좀 이상한 분위기였다. 장훈아, 한양 가거라. 예? 한양 가거라. 아버지 그걸 어떻게? 낮에 전바지 다녀갔다. 전밭 아저씨가요? 그래.
정 어려운 형편인가 와봤다고.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 점심 먹고 나서 일터에 전밭 아저씨가 내내 안 보였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왔었구나.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 갔다 오면 여기서 석수로 인정도 해주고 네가 손이 매워서 한 제목 할 것 같다면서 웬만하면 한양에 데려가고 싶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고맙고 마음이 뿌듯하던지. 아버지는 거의 눈물이 글썽한 얼굴이었다. 전밭 아저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장우는 내심 기뻤다. 일터에서는 한 번도 칭찬 같은 걸 안 하던 어른이었다. 그래, 나도 들었다. 이 자식이 맹탕은 아니었나 봐. 오복이 장훈의 귀를 잡고 쑥 잡아당겼다. 다니가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한양 가는 건 좀. 장훈은 고개를 저었다. 오복이 장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낮에 그 아저씨가 너희 집을 묵기에 길 안내 삼아 같이 와서 이야기 다 들었어. 그래서 난이랑 함께 의논 좀 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맡기고 가도록 해. 오복이 단호하게 말했다. 성이 어떻게 날마다 아버지를 돌보겠어. 이제 잘 움직이시잖아. 채소도 가꾸고 새끼도 꼬시는데 뭘. 내가 날마다 여기서 잘게. 방앗집에서 일하는 사이사이에 물도 길어놓고 밥도 해드리고 걱정 마. 안 그래도 돼. 다음에 눈이 오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임마,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이참에 석수로서 실력과 경험을 팍팍 쌓아야지. 난이도 있잖아. 그래, 장훈아. 대여섯 달이면 될 거라는데 그동안 우리가 못 모시겠니? 군말 말고 가서 실력 많이 키워와. 나니까지 거드니 장호는 고마우면서도 난처했다. 나야 이제 괜찮다. 오복이랑 나니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아무런 불편 없다. 둘한테는 좀 미안하다만 전밭도 그렇고 동무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고마워서라도 다녀오너라. 아버지 말을 듣고 오복이 웃으며 장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대신 공짜는 없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비석 하나 새겨줘. 장훈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나니가 장훈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훈은 얼굴을 붉히며 주먹으로 눈두덩을 훔쳤다. 일터가 쉬는 날이었다. 장훈이 윤초시댁에 나무를 해가다가 마님에게 불러들여가 글자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님이 장훈의 설명대로 또박또박 글자 쓰던 걸 떠올리며 장훈은 한껏 기분이 부풀었다. 마님 방에서 나는 포근한 향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장훈은 혼자 걸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다. 빈 지게를 지고 논두렁을 걷는데 논을 가로질러 오던 상수와 마주쳤다. 장훈이보다 머리 하나가 큰 상수는 불룩한 망태기를 둘러매고 있었다. 너 요새 세 글자니 뭐니 하면서 아주 신이 났더라. 장훈은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 싶어 몸을 움츠렸다. 임마, 글이라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양반이나 우리 같은 중인은 되어야 쓰는 거지. 너같이 노비 출신이 글은 무슨 글이냐? 웃기게. 그 글자는 백성들 누구나 쓰라고 만든 거예요. 누구나? 그 글자 못 써 임마. 필요 없다고 다들 반대하는 글자야. 윤출시댁 마님도 좋은 글자라고 하셨어요. 호기심이겠지. 글자라는 게 한자처럼 점잖고 어려워야 글자지. 아무나 다 쓰면 그게 무슨 글자냐?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양난 상농도 구분 안 되게. 그리고 양반들은 그런 거 안 써. 평생 배워온 진서가 있는데 뭐하러 그깟 걸 새로 배우냐? 장우는 입을 다물고 바퀴를 떼었다. 네 주제에 뭐 사람을 가르쳐? 분수를 알아라. 네 신분을 좀 알란 말이다. 장우는 멈춰섰다. 화를 참느라 숨이 거칠어졌다. 왜? 내 말이 틀렸냐? 사람은 원래부터 신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상수는 굳이 신분에다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장훈이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난 노비가 아니에요. 장훈은 소리를 지르며 발 앞에 있는 잔돌을 힘껏 걷어쳤다. 돌이 날아가 상수 허벅지에 맞았다. 상수가 고개를 휙 돌렸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뛰어와서 주먹을 날렸다. 때를 기다린 건 장훈도 마찬가지였다. 서너 대 거푸 맞고 나서 장훈도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덩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장훈이 한참 밀렸다. 노비 주제에 한양까지 가겠다 했다며 천주를 못 들고 나대는 놈. 상수는 장훈에게 있는 대로 주먹질 발길질을 해댔다. 장훈은 입이 터지고 코피가 나면서 또 달려들었다. 넘어지면 일어나 달려들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 달려들었다. 그동안 말로 못하던 것을 몸으로 뱉어냈다. 상수도 코피가 터졌다. 질긴 놈. 상수가 질렸는지 먼저 손을 털고 씩씩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장훈은 땅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누운 채 숨을 골랐다. 여기저기 쑤시고 얼얼하면서도 아주 시원했다. 울적한 마음으로 마루에 앉아있는데 나니가 왔다. 너 싸웠다며? 괜찮니? 어쩌자고 그렇게 덤벼니? 장훈은 벽에 기대고 앉아 손가락으로 마루를 타닥타닥 쳤다. 나니가 마루에 걸터 앉았다. 나니도 중인집 손녀였다. 양재 영감의 찌푸린 얼굴이 떠올랐다. 치, 중인이나 양민이나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장훈은 나니를 힐끗 보고는 살인문개로 눈길을 주었다. 한양 가거든 일 잘 배우고 몸 성하게 지내.
아버지는 내가 와서 자주 돌봐드릴게. 걱정 마. 흥, 네 할아버지가 퍽도 좋아하시겠다. 장우는 공연히 엉뚱한데 심통을 부린다 생각하면서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다. 너 지금 투정하는 거지? 난이가 눈을 흘기며 웃었다. 장훈도 피식 웃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할아버지 고집이 얼마나 센데. 자, 발라. 난이가 네모 반듯하게 접힌 종이를 살살 폈다. 하얀 가루가 나왔다. 상처 잘 아물게 하는 거야. 됐어. 발라줘. 이리 와봐. 난이는 무슨 무명 수건에 물을 묻혀와 상처를 닦아내고 하얀 가루를 공들여 솔솔 뿌렸다. 장우는 못 이기는 척 가만히 있었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나 있지? 난이가 망설망설하며 말을 꺼냈다. 뭔데? 나 약재 공부한다. 의원이 될까 생각하고 있어. 의원? 정말이니? 장훈이 벽에 기대고 있던 허리를 벌떡 일으켜 세웠다. 난이가 당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하고 기본 약재 공부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의원집에 다니면서 배우기로 했어. 힘들겠지만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진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어려워. 그래서 세 글자로 약효나 약재 다루는 요령을 써두려고 해. 네 종이책처럼. 내가 아는 진서만으로는 하나하나 적기가 힘들거든. 그래, 지금까지 쓴 것도 다 약초 이야기잖아. 모으면 책이 되겠다. 장우는 약재가 주렁주렁 매달린 방에서 난이가 약 처방을 줄줄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너라면 꼭 좋은 의원이 될 거야. 장우는 난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 너도 훌륭한 석수가 될 거야. 난이가 보퉁이에서 뭔가를 꺼냈다. 자, 이거 한양가 썼어. 종이를 묶은 책이었다. 장우는 종이책을 받아들고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난이만 바라보았다. 뭘 그렇게 감격해하니? 한양가만 쓸 게 많을 것 같아서 주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난이가 주머니 하나를 또 내밀었다. 약초 이름이 쓰여있는 봉지 몇 개와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혹시 배탈이 나거나 다쳤을 때 써. 약 쓰는 법은 그 종이에 다 적어놨으니까. 벌써 의원 같네. 그래 보이니? 둘은 함께 웃었다. 장훈은 가슴에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장훈과 난이가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벽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장훈은 얼굴이 붉어져서 허둥지둥 빗자루를 찾아 방을 쓸었다. 다음날 장훈은 일터에서 상수를 보자 평소처럼 인사했다. 상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물시중을 할 때도 말없이 사과를 받았다. 장훈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먼저 말을 건넸다. 성, 어제는 미안했어요. 상수는 들은 척도 않고 그냥 일만 했다. 저 정도 반응이면 괜찮은 편이지 뭐. 장훈은 돌 앞에 앉아 허리를 반드시 폈다. 장훈은 한양으로 출발할 때까지 부지런히 나무를 했다. 산에 오르는 길에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저 한양 가요. 무덤 옆에 어린애 덩치만한 바위가 앉아있었다. 장훈은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사자를 다듬으면 어머니를 잘 지켜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참을 보고 앉아있기도 했다. 어머니, 한양을 다녀오면 꼭 사자 다듬어 드릴게요. 정자에 올라가서는 한양으로 간다는 편지를 돌에 눌러놓았다. 덕이한테는 한양에 일하러 간다는 편지를 써서 봉고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해두었다. 윤초시 어른이 나중에 나무 많이 해달라며 곡식을 넉넉히 주어서 이래저래 양식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집신 10켤레를 내놓으며 신고 가라고 했다. 장우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걸려 겨우 하나 엮었을 걸 생각하고는 가슴이 뭉클했다.